오늘은 이제 동적 보상 중에 그렉 컴펜세이터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렉 컴펜세이터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데 좀 저기 강의 자료를 조금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적 보상이라는 거는 다이나믹 컴펜세이션이죠. 그래서 컴펜세이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제어기 역할을 하는 거죠. 제어기 역할을 하는 애를 어,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제어기가 이제 피제어기니까 피제어기로 이제 원하는 제어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근계적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제 PD 제어기를 쓰면 이제 제어 성능이 좋긴 한데 이 순수 미분기 때문에 이제 구현하는 게 어렵고 실제로는 쓰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제 PI 제어기를 쓸 수도 있겠죠. PI 제어기를 그 목적에 따라서. 근데 이 순수 적분기나 순수 미분기는 실제 사용할 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임프랙티컬을 하고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의 대안으로 PD의 대안은 리드 컴펜세이터고 PI의 대안은 렉 컴펜세이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PD 제어기가 이제 빠른 제어기. 우리가 D 제어기가 있으면 에러의 방향을 이제 보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음 스텝에서 에러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빠른 제어기라서 페이즈를 리드하는 컴pen세이터랑 이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PI 제어기에서 이제 I 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I 제어기는 느린 제어기죠. 주파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느린 제어기이기 때문에 렉 컴pen세이터랑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역할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PD 제어기는 이제 트랜지언트 제어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쓰고 D 제어기를 쓰기 때문에 PI 제어기는 스테디 스테이트 제어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렉 컴펜세이터도 PI 제어기랑 이제 비슷한 역할이고 PD 제어기는 리드 컴펜세이터랑 비슷한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PD 제어기나 리드 컴펜세이터를 비교를 해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적용해서 이제 근계적을 통해서 설계하는 걸 배웠고, 그래서 요런 꼴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요런 꼴로. 그 D 텀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 텀이 이제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제 6장을 배우면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 텀이 들어감으로써 얘가 이제 고주파에서 얘가 무한히 증폭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뭐 S를 무한히 보내보면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 D 지역에는 무한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프랙티컬한 어떤 특정 이 실용 영역에서는 PD 지역의 역할을 하면서 무한대에서는 증폭이 무한대로 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I 제어기랑 레컴펜세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순수 적분기의 문제는 뭐냐면 S가 0일 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S가 0일 때.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레컴펜세이터를 쓰면. 그래서 얘네를 이제 다 통분해서 꼴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 이제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 꼴. 그래서 이게 이제 컴펜세이터, 기본적인 컴펜세이터의 꼴이고, 사실 리드랑 렉이랑 이제 형태는 같지만 이 Z랑 P에 들어가는 0점과 폴에 들어가는 값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거를 조금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P가 더 크면 리드고 Z가 더 크면 렉이다라는 거는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적 보상이라 해서 다이나믹 특성을 바꾸는 거죠. 제어기의 다이나믹 특성을 바꾼다. 즉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바꾼다. 이런 개념이고, Z와 P는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파라미터인데 얘는 결국에는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이제 L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 되니까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에 0점 극점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0점이랑 극점을 추가를 하면 전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바뀌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뀔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드 컴펜세이터를 먼저 저희가 설계했어요. 저희가 오늘 렉 컴펜세이터 할 때도 이 예제를 쓸 거예요. 이거 이제 플랜트가
S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인 이런 이제 2차 플랜트가 있을 때, 2차 플랜트가 있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메가 n이 2라드 퍼 세크고 어, 감쇄비가 0.5보다 크게 하는 이걸 만족하는 니드 컴pen세이터를 설계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게 이제 컴pen세이터 그냥 피제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냐라고 이제 그려봤죠.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 마이너스 1과 0의 폴이 있고 얘네 두 개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 중간에서 만나서 위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시스템의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댐핑 특성을 결정하는 거는 요 각도라고 했어요. 각도. 그렇죠? 그거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근데 얘가 이제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댐핑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댐핑을 원하는 만큼 못 가져가면 오버슛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버슛을 줄일 수가 없고 또 그 뭐 세틀링 타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복서 평면 상에서 요게 이제 오메가 N이니까 이제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해서 이제 더해준 이 매그니튜드가 결국에 이 반지름이 오메가 N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N도 충분히 크게 잡고 싶은데 뭐 이쪽으로 잡아야지 오메가 N은 크게 잡을 수 있지만 댐핑이 너무 작아서 쓸 수 없다. 피제어기로는. 그래서 니드 컴펜세이터를 써서 이 궤적 자체를 좀 왼쪽으로 말리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그 2차 시스템의 특성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특성 방정식인데 분모가 0이 되는 특성 방정식인데 걔의 해를 즉 그 시스템의 극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제타랑 오메가 n으로. 얘는 제가 얘기하지만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극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2차 시스템의 오메가 n과 제타를 내가 복소 평면에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타를 봤더니 어, 요 코사인 세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점을 어떤 S 점을 찍으면 얘가 이 좌표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해 보면 요 길이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이기 때문에 오메가 n분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제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대쪽을 잡아서 제타 오메가 n을 잡은 다음에 어, 코사인 제타를 구하면 요 관계식이 구해진다. 그래서 요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얻은 게 이 각도가 제타를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근을 잡으면 이 근과 원점을 이은 다음에 거기서 이루는 각도 세타가 결국에는 제타를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쪽으로 많이 말릴수록 제타가 세져요. 그렇죠? 감쇄비가 세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n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오메가 n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S점의 매그니튜드 자체가 오메가 n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다루는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근궤적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차 시스템이고 얘가 1차예요. 그러면 전체 클로즈 시스템은 3차가 되죠. 그래서 3차 시스템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제타랑 오메가 n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2차 시스템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3차 시스템, 4차 시스템까지 나와도 우리가 오메가 n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쪽 이 반지름을 따지고 제타를 따지기 위해서 이 각도를 따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시스템이 도미넌트한 극점이 있고 그 도미넌트한 루트가 있고 이게 응답에 영향을 안 미치는 루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복소근이 있으면 이쪽에 반드시 복소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얘 세트 자체가 어떤 하나의 2차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이 어떻게 있냐면
뭐 요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근이 4개가 있는 이제 근계적이 막 움직이다가 제가 이제 K 값을 선택하면 근이 동시에 4개가 나오죠. 4차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실수축으로 왼쪽으로 멀리 떨어진 애들은 금방 죽잖아요. 금방 죽으니까 도미넌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네는 허수축 값이 없기 때문에 허수축 값이 없기 때문에 이 과도 특성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얘네가 이제 일찍 죽기 때문에 도미넌트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 둘의 특성으로 이 트랜지언트 특성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얘네 둘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오버슛이나 라이즈 타임 이 정도는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 사용해서 2차 시스템만 분석을 해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시스템만 저희가 분석을 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니드 컴펜세이터는 과도 성능, 트랜지언트 성능을 설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n이나 제타를 항상 따지게 돼 있어요. 트랜지언트 성능을 좋게 하려면 3.4절에서 배운 그 시간 영역 사양을 좋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다 제타나 오메가 n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완벽하게 원형이 생기는 게 PD 제어기였죠. PD 제어기. 그래서 PD 제어기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게 해서 막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 n이나 제타 값을 충분히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PD 제어기는 문제는 구현이 어렵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니드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했던데 이제 Z 0점을 2로 고정을 하고 Z를 2로 고정하고 P를 2보다 더 큰 애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근계적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잡으면 원형에 가까운 꼴이 나오는 거죠. PD 지역에 가까운 꼴. 이게 지금 실선이 PD 지역이잖아요. 근데 내가 컴펜세이터를 PD 지역이는 임프랙티컬에서 비슷한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했는데 폴을 멀리 잡았어. 그러니까 멀리 잡으면 원형에 가까운 근계적이 나오죠. 완전 원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PD 제어기의 성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폴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올수록 얘가 이제 위로 퍼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올수록 그러다가 P가 2가 되면 완전히 펴지죠. 위아래로. 그게 이제 컴펜세이션이 없는 경우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근계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이 P의 위치가 알파의 위치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근계적에 올라가는 이 선을 이제 알파를 움직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폴이 멀어지면 이 알파를 왼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근계적이 이제 원형이 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설계 지침이 있어요. 설계 지침.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룰을 따르면 좋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이제 사양이 주어지면 뭐 오버슛이 뭐 20% 미만이어야 된다. 라이즈 타임이 0.3초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메가 n과 제타의 범위로 바꾸죠. 바꾸고 그게 1번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계적에서 오메가 n 해당 범위와 제타의 범위 만족하는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보상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이제 보는 건데 봤더니 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어, 그 결정된 오메가 n이나 제타 값을 기준으로 Z 값을 먼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오메가 n보다는 좀 작게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반지름보다는 결정이 되고 그 제타를 이 0점을 좀 더 이제 오른쪽에 잡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Z랑 충분히 멀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10배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경험적인 지침을 주는 거고. 그래서 한 다음에 이 시간 영역 리스폰스를 봐야겠죠. 우리가 컴퓨터로 얘를 이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매트랩으로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시간 영역 리스폰스를 봐요. 그 스텝 리스폰스를 줘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그 이 값을 다 만족했냐를 보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이제 세부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감세가 필요하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세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근계적을 더 말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왼쪽을 말리게 해야 되니까 P를 증가시켜서 이 점근선이 시작되는 알파를 왼쪽으로 다 옮겨.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적응 감소가 필요할 때는 이제 위아래로 퍼지게 해도 되니까 P를 감소시킨다. 근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P를 무조건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싶지만 P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PD 제어기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PD 제어기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 단점이라는 게 센서 잡음 증폭인데, 그래서 Z분의 P를 25 이하로 유지해라라는 이제 어떤 경험적인 또 지침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P가 엄청 커지면 이 필터를 무력화하는 거죠. 분모에 있는. 그래서 이제 PD 제어기의 올레꼴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P가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때 그 니들의 컴pen세이터를 또 배워요. 다른 어프로치를 통해서 배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를 해석하는 걸 배우는데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그 매트랩으로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할 거거든요. 이거 근계적이랑은 상관없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시간 여행 사양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원하는 그 성능을 낼 때까지 만족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했었죠. 그래서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오버슛이 이것보다 작고 상승 시간이 0.3초보다 작게 해라. 그래서 오버슛에 관한 그 식이 있고 상승 시간에 관한 식이 있죠. 그래서 상승 시간은 오메가 n이랑 관계가 있고 그 오버슛은 제타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좀 마진을 줘서 잡았죠. 저희가 이 오메가 n이 뭐 타이트하게 뭐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진을 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마진을 줘서.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설계 지침에 따라서 이게 근데 이제 Z분의 P를 하면 5밖에 안 되죠. 원래 뭐 25까지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P가 상당히 좀 작은 편이다. 이걸 알고 이제 얘를 컴펜세이션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위아래로 퍼지는. 그래서 이제 폴이 충분히 왼쪽으로 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위아래로 퍼지는 모양이 나오고 우리는 이 댐핑이 0.5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0.5보다는 안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 n이 7보다는 큰 애를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이게 이제 K는 70이래요. K는 70. 그러니까 K가 0부터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0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K가 70일 때 이 정도 영역을 만족하더라라는 걸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근이 실제로 이게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 시스템에다가 내가 1차 컴펜세이터를 달았어요. 그래서 3차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세 개의 근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K가 70일 때 세 개의 근의 위치를 봤더니 이 빨간색으로 점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트랜지언트 성능은 얘네 위아래 두 개가 이제 도미넌트하게 결정을 하더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있어서 걔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를 그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스텝 리스폰스를 이제 매트랩으로 저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걔를 해봤더니 어, 나는 이게 이제 댐핑 50% 만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줬는데 실제로 봤더니 리스폰스가 20%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게 실제로는 2차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뭐 0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추가가 돼 있어서 이제 오버슛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이제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댐핑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댐핑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게 제타를 좀 더 높여보자라는 이제 그런 지침을 주는 거고 그래서 13까지 이제 증가를 시켜 본 거죠. 13까지.
13까지 증가했더니 이제 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완전 말리고 왼쪽으로 말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제타가 오메가에는 7보다 크고 제타는 이제 0.5보다 큰 근을 이제 제타를 더 높여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K가 91인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텝 리스폰스를 한 번 더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어 성능은 모두 만족을 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얻는 게 있으면 이제 잃는 게 무조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제 9페이지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이제 거의 1에 붙어 가잖아요. 일제. 근데 10페이지를 보면 이게 좀 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있다. 아니면 늦게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장이랑 연결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가 있으면 저희는 렉 컴펜세이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렉 컴펜세이터를.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렉 컴펜세이터는 이제 니드 컴펜세이터나 형식은 똑같은데 이제 Z가 더 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게 중요해요. 렉 컴펜세이터는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PI 제어기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랑 렉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리드랑 렉의. 그래서 리드는 어, 트랜지언트 성능. 트랜지언트 성능은 3.4절의 시간 영역 사양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틀링 타임, 라이즈 타임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이제 오메가 N이랑 제타잖아요. 그렇죠? 그 제타랑 오메가 N이 결국에는 클로즈 루프 근과 연결돼 있고 클로즈 루프 근이 근계적이잖아요. 근계적. 트랜지언트 성능은 그래서 얘네 둘을 보고 근계적을 이제 바꿔주면 된다. 그 리드 컴펜세이터의 역할이고요. 렉 컴펜세이터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계적에서 따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S가 0 근처에서의 개인과 연관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는 정상 상태죠.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할 건데 걔는 S는 이퀄 0 근처에서의 근처랑 이제 관계가 있다. 어,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의 설계 방식을 이제 한 문장을 정리를 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큰 게인을 갖고 오메가 N 근처에서는 개인이 1이 돼도 그러니까 개인이 1이 된다는 건 영향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 N은 이 니드 컴펜세이터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성능을 결정하는 영역이라서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S는 0 이퀄 근처에서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S는 0이 스테디 스테이트냐? 그거는 이제 최종값 정리 때문에 그렇죠. 최종값 정리를 따졌을 때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저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S가 0으로 갈 때이기 때문에 어, S는 0에서 뭐 에러를 분석하거나 렉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서 영향력을 크게 하면 이 T가 무한대일 때 성능을 이제 결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 심호제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오버랩돼 있는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루프 시스템, 요 시스템을 항상 다루고 있죠. 이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제어 오차 신호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요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3, 4등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라는 거는 R을 줬을 때 얘가 이제 오차가 얼마 적냐 이걸 따지는 거죠. R을 줬을 때 Y가 얼마나 잘 따라가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W랑 V는 관심이 없어요. 이 영역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R과 L의 관계는 이렇게 이러한 이제 트랜스퍼 펑션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R은 내가 따라갈 식이니까 R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R이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이상한 모양이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R을 폴리노미얼로 저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0차식. R이 0차면 이런 스텝 리스폰스, 스텝을 주는 거고 1차면 램프 입력을 주는 거고 2차면 이제 파라볼라 포물선 입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을 줬을 때 내 시스템이 잘 따라가는지 분석하는 기법인 거예요. 분석하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요 셋 중에 뭐가 제일 따라가기 힘들까요? 따라가기 힘든 거, 제어 입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거는 이 차수가 커질수록 따라가기 힘듭니다. 차수가 커질수록. 그게 왜 그런지는 오늘 수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차, 1차, 2차까지 와요. 3차는 안 나오고 0차, 1차, 2차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 다항식 입력을 이제 고려하는 이유가 요런 애들을 조합을 하면 이제 우리 시스템 모든 제어 시스템에 그 레퍼런스 입력을 조금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조합을 하면 모양을 잘 조합을 하면 그래서 이 다항식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제어가 잘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0차는 저희가 이제 스텝 입력이라고 하죠. 스텝 입력. 그리고 1차는 경사 입력이라고 램프 입력이라고 2차는 포물선 입력인데 계단 입력을 저희가 위치 입력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제어에서 쓰는 거거든요. 제어에서 쓰는 용어라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사 입력은 속도 입력이고 이제 가속도 입력, 포물선 입력은 가속도 입력이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저희가 보통 위치 제어를 많이 하잖아요. 모터의 위치 제어나 뭐 엘리베이터의 위치 제어를 한다. 그러면 위치 입력을 줘요. 뭐 2층으로 가세요. 3층으로 가세요. 4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위치의 정보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치까지 어떤 속도로 어떤 가속도로 가세요는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그거는 이렇게 기울기를 이제 완만하게 준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속도를 좀 부드럽게 주고 싶다. 그러면 이 2차 형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 제어 측면에서는 얘는 가속도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파라볼라 모양이 되는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이 0차, 1차, 2차식이 있잖아요.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어, 이거는 시간에 대한 모양이었고 시간에 대한 모양, 스텝 입력, 램프 입력, 파라볼라 입력은 시간에 대한 입력이었고 이걸 S 도메인으로 바꾸면 요 관계를 이용을 하면 되죠. T는 이렇게 바뀌고 T 제곱은 이렇게 바뀌고 요 스텝 입력은 S분의 1이다. 그리고 이제 분모의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죠. 이 타임 도메인에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S 도메인에서는 분모의 차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에 익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S 도메인 기준으로는 S분의 1이 R로 들어오면 0차 입력이 들어온 거죠. 스텝 입력. S제곱분의 1이 들어오면 1차 입력이 들어왔구나. S세제곱분의 1이 들어오면 2차 입력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표현은 사실 이제 중요하진 않고, 어, 요 이제 S 도메인에서의 형태, 얘네가 이제 R이 이렇게 들어오면 0차 입력이구나, 2차 입력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각각 이제 0차, 1차, 2차는 위치 입력, 속도 입력, 가속도 입력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런 다항식 입력이 요런 K차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K차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는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를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R에다가 이걸 넣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하면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쓰는 거죠. 파이널 밸류 시어럼.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내 에러가 어디로 갈지 알고 싶다. 그러면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쓰는 거고, 요거죠. 파이널 밸류 시어럼은,
이건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yt라는 값에 시간 도메인에서의 무한대로 갔을 때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에다가 s를 곱하고 s를 0으로 보내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니까 지금은 에러가 되는 거죠, y가. 내가 보고 싶은 애. 무한대로 보내고 싶은 애가 이제 에러가 되니까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갔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의 2를 구하면 얘를 저희가 표기를 할 때는 ESS라고 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ESS는 요거죠. 라지 ES에다가 S를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보낸다. 그렇죠? 요 표현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사상태 오차를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제어적인 용어를 조금 도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모든 제어 시스템은 정사상태 오차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죠. 0으로 가거나 발산하거나 에러가 계속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본절에서는 어, 상수인 경우만 관심 있어요. 상수인 경우만. 왜냐하면 레컴pen사이터를 달아서 이 상수값을 줄이고 싶거든요. 지금 하려는 게. 이게 중요한데 레컴pen사이터를 쓰면 정산한테 오차를 이제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충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보면 모든 제어 시스템의 정산한테 오차를 0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이론적으로만 0으로 보낼 수가 있지. 근데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PID 제어기를 배웠을 때 순수 적분기를 쓰면 이론적으로 0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시스템 타입이라는 개념이 이제 심호제 때 배웠는데 타입을 올리면 그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0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0으로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산한테 오차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이는 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상수인 케이스만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수인 케이스를 볼 때 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정산화태 오차를 오차 상수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차 상수. 이건 저희가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서 아까 그 정산화태 오차를 구하는 파이널 밸류 시어럼 식이 있었고 지금 K차의 입력이 들어온 거죠. K차의 다항식 입력이 들어온 상황이고 어, 자, 그래서 이 GDCL이라는 오픈 루프 전달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컨트롤러가 있고 G라는 트랜스퍼 펑션 플랜트가 있고 그래서 얘네 그냥 곱한 애가 이제 GDCL이죠. 근계적에서 보통 LS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GDCL이 어떤 S에 관한 식인데 이제 원점 극점을 저희가 따져요. 여러분 이 전개하는 과정은 제가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좀 이해를 해주세요. 듣고. 그래서 원점 극점을 제외한 모든 항들을 이제 GCLO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곱했더니 뭐 이런 식이다. 그 이런 식이면 이제 원점 극점이 얘죠. 원점 극점이 얘예요. 그 분모에 0이 있는 경우, 원점 폴이 있는 경우가 이제 원점 극점인데 걔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를 이제 GDCLO로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GDCLO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 원점 극점을 다 빼고 이제 GDCLO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험에 낼 건 아닌데 여기서 이 n이 시스템 타입을 의미하죠. 그렇죠? 심호제에서는 이걸 배웠는데 얘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다항식 입력의 차수를 결정을 해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다항식 입력의 차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걔를 이제 시스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타입은 제가 시험에 안 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내가 이거를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얘를 치환해서 정사각형의 오차를 표현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냐면 이 SN 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GDCA로 우리가 결국에는 S를 0으로 보내야 되는데 S를 0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SN 제곱을 따로 빼놨기 때문에 0으로 보내기가 편해진 거야. 0으로 보내기가.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면 어떤 상수가 되죠. 얘는 SN 제곱이 다 빠졌잖아요. 저기서는 GDCL에서는 SN 제곱이 다 빠졌기 때문에 얘는 S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무조건 상수로 가요. 그래서 그 상수가 오차 상수라는 개념이란 거예요. 오차 상수라는 개념. 그래서 얘를 S를 0으로 보내면 결국에는 KN분의 1이라는 꼴로 수렴을 해요. KN분의 1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거. 이제 제어 시스템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오차 상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차 상수의 역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오차 상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이 오차 상수는 언제 나오냐면 다항식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0차 입력, 1차 입력, 2차 입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각각 맞는 오차 상수가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정사각형의 오차를 구할 때. 그다음에 오차 상수랑 정사각형의 오차는 역수 관계잖아요. 그렇죠? 역수 관계라서 오차 상수가 크다라는 말은 정사각형의 에러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할 때 어, 오차 상수를 키우고 싶어. 그럼 정사각형의 오차를 줄이고 싶다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n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k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k라는 숫자는 뭐냐면 다항식 입력의 차수였고 n은 시스템 타입이었죠. 그 원점 극점의 개수. 그래서 0차 입력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 타입이 0이라면 얘는 이제 정사각형 오차가 상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타입이 정해진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대표적인 오차 상수 세 가지 요겁니다. 그래서 위치 상수 KP, 아까 제가 포지션 입력에 대한 위치 상수 KP가 있고 속도 입력에 대한 속도 상수 KV, 가속도 입력에 대한 가속도 상수 KA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위치 상수는 여기 1이 붙죠. 1. 여기 분모에 1이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가 S 영승이 있기 때문에 그 0차가 되면 이제 n이 0이 되고 그래서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1이 남는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더 이제 높은 차수 애들은 무조건 역수 관계인 거예요. 오차 상수랑 정사각형의 오차랑 그리고 이제 오차 상수를 구해라 하면 요식을 쓰면 됩니다. 요식. 어떤 시스템에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구해 나왔고 내가 제어기를 달았어요. 내가 제어기를 달았고 근데 이 시스템에 속도 상수를 구해라. 예를 들어서 속도 상수를 구해라.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는 거죠. 1차 시스템에 대한 거니까. 그럼 얘는 KV가 되고 n에다 1 넣으면 이 속도 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따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걸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좀 익숙하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를 한 번 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용어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 대신에 오차 상수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컴펜세이터로 돌아왔어요. 레컴펜세이터로. 얘도 이제 설계 지침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는 이제 정산사태 오차를 줄이려고 쓰는 애죠. 쓰는 애라서 목표 정산사태 에러를 보통 저희가 정해요. 5배 이상 좋게 하겠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 시스템에 맞는 오차 상수를 5배 키우겠다라는 말과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상수에 대한 목표 값을 결정을 하고 그거를 만족하는 개인의 증폭량을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제를 잠깐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보다 제가 아까 그 도미넌트 근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4차 시스템이면 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미넌트한 애가 있어요. 이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그래서 그 도미넌트한 고유 주파수보다 이 얘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렉 컴pen세이터는. 여기는 니드 컴pen세이터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매우 작게 Z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주파수는 이 매그니튜드 이 크기가 딱 나오죠. 원점을 기준으로 크게 나오는데 걔보다 100배에서 200배 작게 Z를 선택한대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결정이 되면 이 개인 증폭량이라는 거는 P분의 Z를 의미하거든요. P분의 Z. 그래서 Z가 선택이 되면 P가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았을 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제어기가 설계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달았을 때 트랜지언트 성능이 악화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근계절 그렸을 때 원래 이렇게 말렸었는데 이렇게 펴진다거나 이런 걸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니드 컴패스를 추가하거나 렉 컴펜세이터를 조금 이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니드 컴펜세이터나 다 마찬가지인데 스텝 리스폰스를 보고 시간 영역 사양이 이제 나빠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약에 못 따라간다. 반응성이 너무 늦고 라이즈 타임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 Z랑 P 값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이 증폭량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증폭량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오류 그 에러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Z랑 P 값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얘가 이제 P가 작을수록 여기 이 시스템에서 보면 P가 만약에 계속 작아져요. 작아질수록 순수 적분기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순수 적분기에 가까워져요. 여기서 P가 0으로 가면. 그러니까 순수 적분기에 가까워질수록 반응성이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반응성이 늦어. 그럼 P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Z도 같이 증가를 시켜야 돼. 증폭량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를 증가시키다 보면 이게 P를 증가시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 도미넌트한 근을 건드릴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 과도 특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를 아까 풀었던 예제를 이어서 풀 건데 아까 요 시스템에 대해서 니드 컴펜세이터가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적용이 돼 있었어요. 적용을 했더니 요런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 결과가. 근데 어 여기 이제 만족하는 K91을 내가 선택을 하고 만족하는 근을 구했더니 제타가 이걸 만족하고 오메가인이 이걸 만족해.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도 그려봤더니 요 20, 이 오버슛이나 라이즈 타임을 모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을 했으니까 트랜지언트 성능은 모두 만족을 했는데 문제는 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렉 컴펜세이터를 추가로 설계를 해서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봤더니 정상한테 오차를 5배 감소시키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차 상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 상수를 5배 증가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제가 문제를 낸다면 이게 어떤 속도 상수, 가속도 상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상수를 써라라고 알려드릴 거고, 원래는 얘가 이제 원점 극점이 한 개니까 바로 속도 상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시모제를 만약에 배웠으면,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자동제에서 낼 때는 속도 상수냐, 가속도 상수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상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한번 지침대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자, 1번 지침이 이거였어요. 목표 오차 상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의 개인 증폭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전 시스템을 봤더니 보상전 시스템의 속도 상수를 일단 봐야 돼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보상전 시스템이 어떻냐 봤더니 제가 이거 이식 제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Sn승인데 S의 1승 속도 상수니까. 그다음에 K 곱하기 DCL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봤더니 보상전이 뭐냐면 요거죠. K를 90일로 내가 선택을 했고 이 컴pen세이터를 내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G는 얘고. 그래서 얘를 다 써줘요. 리미트 S가 0을 할 때 S, K가 90일. 그다음에 D가 S 플러스 13분의 S 플러스 2잖아요. 그다음에 올레 플랜트가 S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S 하나씩 지워지고 S 하나씩 지워지고 S에다 0을 넣어보면 3분의 91 곱하기 2가 나와서 14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14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 사태 오차를 뒤집은 건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내가 보상 후가 됐을 때는 KB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까요? 여기다가 5배를 곱하면 되겠죠. 목표 KV는 속도 상수를 5배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가 정상한테 오차를 5배 감소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70으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어, 레 컴pen세이터의 개인의 증폭량이랑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증폭량은 P분의 Z인데 레 컴pen세이터에서 내가 설계해야 되는 P랑 Z인데 얘가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가 되면 된다. 왜냐면 레 컴pen세이터는 Z가 더 큰 애죠. 그렇죠? 그래서 이 5로 설정을 했어요. 5로 설정을 하고 다음 장에 제가 써놨거든요. 네. 그렇죠. 네. 13. 뒤에 그 제가 표기한 것도 틀렸네. 13 하면 14로 나오네. 그렇죠. 13.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3이고 그래서 KV는 70이 되고 P분의 Z는 5로 설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침을 보면 시스템의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보다 100배에서 200배 작게 Z를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택권이 많은 건데 아까 지금 보상전이라는 건 레컴펜세이터를 보상하기 전에 이 모양을 봤더니 내가 사실 이 영역의 근은 유지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오메가 n이 뭐 적어도 7.7보다는 커야 되고 그 제타가 0.5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안으로 감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쪽에 있는 이 근계적은 내가 유지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레컴펜세이터를 쓰더라도 내가 니드 컴펜세이터 써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레컴펜세이터 달아가지고 여기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내가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는 이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7 이상이다. 이제 문제에서는 7 이상이다, 뭐 8 이상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7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7이라고. 그래서 오메가 n이 7이다. 도미넌트 고유 주파수. 도미넌트. 그래서 이쪽이 근계적으로 바뀌지 않게 얘보다 한 100배에서 200배 이상 작게 하겠다. 그래서 Z를 문제에서는 예제에서는 0.05로 잡았어요. 그래서 100배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Z를 이렇게 설정. 그럼 P는 몇이 되죠?
P는 이제 P분의 Z가 5가 돼야 되니까 0.01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답이 초이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한다 그러면 그걸 왜 설정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답이.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P랑 Z를 모두 작게 선정을 해서 이쪽 왼쪽 근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P랑 Z가 엄청 작잖아요, 여기. 이 원점 근처에 있잖아요. 원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조그맣게 원이 생기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고 여기 이 도미넌트한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컴펜세이터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S는 0 근처에서 놀아야지 이게 이제 스테이지 스테이트 에러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래서 보상 전에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뭐 확대할 필요도 없이 0에서 출발하고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가지고 근계적을 보면 1로 가고 1로 가서 그렇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내가 이쪽 근계적을 선택을 했을 때 트랜지언트 성능을 만족을 했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만족 못했다. 그래서 내가 렉 컴펜세이터를 달았더니 이 전체적인 모양은 거의 유지가 되죠. 약간 살짝 이렇게 조금 볼록한 게 좀 다른데 이 원형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 근이 거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아까 P는 0.01이었고 Z는 0.05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얘네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확대한 그림이 요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0.05랑 0.01에 추가가 돼서 근계적이 0이랑 0.01 사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원형을 이루어서 일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발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큰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얘가 일로 출발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애랑 이제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상 전후에 도미넌트 근 근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동적 특성을 유지를 하는 거고. 원점 극대 근처를 확대해 보면 Z가 0.05고 P가 0.01이기 때문에 작은 원형 근계적이 추가가 됐을 거다. 그래서 이 0점이 같이 추가가 돼서 이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근계적 하나를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풀까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5.4절에 레컴펜세이터까지만 조금 공부를 해주시고 어 제가 오늘 좀 문제 풀어볼 만한 문제를 드리고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풀이를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